밀듯이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어떤 자유로움과 어떤 환경 조성이 아이한테 부담 없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라는 것보다도 영어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접했을 때 나중에 성장했을 때 성인이 돼서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을 가다 보면 이제 저녁에 좀 늦게 오실 때도 있나요? 그때는 어떻게 뭐 숙제를 해주시나요? 어떤 식으로 본인 스스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도를 좀 해주셨는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표를 항상 짰어요. 그래서 일일 스케줄표를 전날 저녁 때 은지가 해야 할 일을 항목을 쭉 쓰고 그 밑에다는 은지한테 간단한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지가 와서 하나씩 지우는 재미로 아이가 그것을 이제 했다는 표시를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둘째 아이도 그걸 보고 언니 따라한다고 이렇게 자기도 쓰더라고요. 지우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한글 교육도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5학년쯤 됐으니까 노트 하나 사서 네가 한번 스케줄을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한번 스스로 하는 그런 스케줄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어머니께서 이제 그 침체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위기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엄마표 영어 교육의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은지가 9살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작은 아이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좀 잦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돌봐주지를 못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은지가 영어에 대해서 흥미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아이의 관심도를 끌기 위해서 제가 영어 스피치 대회를 참가하는 어떤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행히 아이가 수상을 해서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은상이라는 그런 상을 타서 아이가 어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부여되고 어떤 동기 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때그때 여러 가지를 참 잘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영어 말하기 대회 그 자체가 어떤 또 뭐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그때 침체기였는데 그걸 어떻게 또 이끌어주셨는지요? 그러니까 영어 스피치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발음이라든가 억양, 그다음 어떤 문장 구성이라든가 이거를 아이와 같이 했거든요. 어떤 총괄적인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거를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보고 그 녹음한 거를 다시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한 그런 외운 문장에서 아이가 생활 영어에 접했던 그런 짧은 문장을 익힐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응용이 되고 그래서 또 아이가 앞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얘기하면서 아이의 자신감이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상황에 맞게 하셨네요. 직장 생활을 꾸리시면서 그 아이의 적성을 다 살펴보고 정말 야무진 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표 영어 교육을 보았을 때는 이제 직장 어머니와 또 이제 교육자 또 튜터로서의 어머니를 적절하게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요, 교수님? 글쎄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요새 보면 전업주부에서 직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금 우리 은지 어머님처럼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도와줄 수 있으려 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편하게 학원에 맡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은지 어머니처럼 쉬어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이들 특성 중에 학원에 애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때 신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원하는지 적성에 맞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습득하고 두 단어를 구분합니다. 학습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뭘 배우는 것이고 습득은 자연적으로 그냥 자기가 놀이하듯이 배우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언어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의 그런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어머니가 정말 그 직장 어머니와 어머니의 또 그 표상이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직장인 어머니
엄마표 영어 교육을 동시에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인내심을 가지고요. 아이를 믿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습복습 철저히 시켜주시고 꼭 잘해오면은 꼭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아이가 더 잘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엄마이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때 시간 활용을 할 때 아이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은희 어머니 황현숙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구 없어도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없어도 아이들과 이렇게 재미나게 쉽게 영어를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용기를 얻으셨을 겁니다. 우리 두 공주님 예쁘게 잘 키워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슈 포커스 시간인데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어교사 심화 연수 개선 방안을 발표했죠. 그 이후에 올해부터 영어교사 연수에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2009년 영어교사 심화 연수 개선 그 성과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영어교사 심화 연수를 교사 맞춤형으로 전환해 학교 수업 개선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영어교사의 수업 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부터 교사 연수 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수원 대학 영어교사 연수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별로 다양한 연수 제도를 영어교사들 능력에 맞는 맞춤형 연수 제도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평가 제도, 연수 결과를 타당하게 평가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연수를 받은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의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간의 교사 연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수준별, 맞춤별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영어교사 심화 연수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 전에 연수는 좀 약간 수동적으로 저희가 있던 연수를 그냥 강사님이 강의하시고 저희는 듣고 그냥 애들한테 뭐 이런 게임이 좋다 이런 게임이 좋다 애들한테 그렇게 계속 시켰는데 여기는 방법론을 배우고 그다음 레슨 플랜을 짜보고 또 클래스룸 리서치에 가서 각자 해보고 또 인턴십에 올라가서 다른 여기 오는 아이들 가르치고 하니까 좀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말 영어교사 연수제도 개선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장학사가 함께한 이 워크숍은 영국문화원이 마련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workshop is to address issues on the in-service training of teachers of English. This subject is very important at the mo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put education right at the top of its agenda, and English educa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at. The general importance of teacher training courses is that, well, in whatever profession you're working in, whether it's teaching or accountancy or even business,